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주식 투자 관련 자료들을 저희가 추후 훑어봤는데요. 시작부터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좋은 종목이란 대체 무엇일까? 아, 네. 우리 모두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이름만 대면 아는 주식, 사면 당연히 돈 벌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이상하게 네 계좌만 파란불일 때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도대체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개인 투자자가 어떻게 하면 그런 흔한 함정을 피하고 좀 꾸준히 웃을 수 있는지 그 핵심을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아주 현실적인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는 자료들입니다. 특히 그 삼성전자를 샀는데 왜 손해를 보지? 라는 질문은 정말 많은 분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을 법한 이야기죠. 정말요? 이 자료들의 흥미로운 점은 이 종목 사라! 이렇게 말하는 대신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실패하는가? 그 원인 분석에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해법으로 감정이 아니라 철저히 계획된 투자를 제시하고 있고요. 오늘 그 계획의 디테일을 한번 같이 들여다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첫 단추부터 한번 꿰어보죠. 자료에서 말하는 좋은 종목의 정의가 참 인상 깊었어요. 하하, 어떤 부분이었나요? 무슨 복잡한 재무제표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단순하게 나에게 수익을 주는 종목이라고 하더라고요. 하하하, 명쾌하네요. 그렇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근본 없는 소위 잡주에 투자하라는 뜻은 절대 아니라고 딱 선을 긋습니다. 오히려 꾸준한 수익을 위해서는 뭔가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보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먼저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해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자료들의 핵심 철학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투자의 세계에서는 수익을 내는 것만큼이나 손실을 보지 않는 게 중요하니까요. 맞아요.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 몇 가지만 피해도 계좌 색깔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일종의 투자의 오답 노트를 먼저 보자, 이런 접근입니다. 아, 오답노트. 딱 맞는 표현이네요. 그 오답노트의 첫 번째 항목이 바로 근거 없는 투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누가 좋다고 하니까 혹은 요즘 이 테마가 뜨겁다고 하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는 경우요. 내 주변에서 주워들은 정보만 믿고 투자하는 거요. 특히 자료에서는 증권사를 사칭하는 문자 메시지나 비공식적인 경로로 돈을 내고 종목을 추천받는 행위 있잖아요. 네네. 이걸 돈을 내고 독약을 사 먹는 것과 같다고 아주 강하게 경고하더라고요. 그 모든 행동들의 공통점은 결국 투자의 주도권이 나에게 없다는 거거든요. 아, 내가 왜 이 주식을 사야 하는지에 대한 단 1%의 고민도 없이 그냥 외부 정보에 내 돈의 운명을 맡기는 셈이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설령 근거가 있더라도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는 아주 강력한 적이 또 있습니다. 그 얘기가 나오겠군요. 바로 뇌동매매 말이죠. 맞습니다. 저도 이 부분 읽으면서 좀 뜨끔했습니다. 분명히 저건 너무 올랐어. 지금 들어가면 위험해. 라고 이성적으로는 생각하는데 주가가 막 계속 오르는 걸 보면 나만 이 기회를 놓치는 거 아니야? 하는 그 불안감? FOMO라고 하죠. Fear of missing out. 네, 거기에 휩싸여서 나도 모르게 그냥 매수 버튼을 누르는 경우요.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운에 기댄 투자가 위험한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어쩌다 수익이 나도 왜 났는지 모르고 손실이 나도 왜 났는지 모르기 때문에 다음 투자에서 개선이 불가능하다는 점이죠. 발전이 없군요. 네, 결국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뇌동매매의 위험성을 자료들이 아주 생생한 두 가지 사례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하는 삼성전자. 그 사례부터 시작하죠. 네. 자료를 보니까 2024년 7월이었어요. 그때 삼성전자 주가가 88,800원을 찍으면서 10만 전자에 대한 기대감이 거의 광기에 가까울 정도로 뜨거웠다고 해요. 저도 그 당시 분위기가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모든 경제뉴스 일면이 10만 전자였고요. 주식 커뮤니티는 거의 축제 분위기였죠. 맞아요. 마치 지금 이 버스에 올라타지 않으면 영원히 뒤처질 것 같은 그런 집단적인 압박감 같은 게 있었어요. 저도 그때 기억이 생생한 게 주식에 전혀 관심 없던 제 친구 하나가 밤에 전화해서는 지금이라도 삼성전자 사야 하는 거 아니냐고 엄청 진지하게 물어볼 정도였으니까요. 하하, 그 정도였군요. 그 정도로 시장 분위기가 사람을 조급하게 만들죠. 결국 자료를 보니까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빚까지 내서 그 10만 전자행 버스에 올라탔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나요? 불과 몇 달 만에 주가가 49,900원까지 거의 반토막이 나버렸죠. 그리고 자료는 여기서 정말 뼈아픈 질문을 던집니다.
그 고통스러운 하락의 시간을 버텨내고 이후 회복되어 16만 원이 된 삼성전자를 끝까지 들고 있었던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아마 대부분은 공포에 질려서 바닥에서 주식을 던졌을 거라는 거죠. 이 사례가 좋은 회사를 사는 것과 좋은 가격에 사는 게 얼마나 다른 문제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또 다른 사례는 더 드라마틱합니다. 2차 전지 열풍의 중심에 있었던 에코프로인데요. 아, 에코프로? 2023년 초에 2만 원대였던 주식이 불과 6개월 만에 그해 7월에 30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15배가 올랐네요. 네, 무려 15배가 폭등한 거죠. 이때도 삼성전자 때와 똑같은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각종 방송과 유튜브에서는 이제 시작이다, 100만 원 간다는 장밋빛 전망을 막 쏟아냈죠. 네, 그랬죠. 회사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에 시장의 광기가 더해지면서 기업의 본질 가치를 훨씬 뛰어넘는 비이성적인 급등이 나타난 겁니다. 결국 그 꼭대기에서 100만 원의 꿈을 안고 뛰어든 투자자들은 주가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했고요. 듣고 보니 정말 뼈아픈 교훈이네요. 결국 하지 말아야 할 것만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럼 뭘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지는데요. 다행히 자료에서 그 해법도 아주 현실적으로 제시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실패 사례 분석에서 그치지 않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제시하는 것이 이 자료의 가장 큰 미덕인 것 같아요. 감정과 군중 심리라는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현실적인 무기를 쥐어주는 셈이죠. 그 첫 번째 무기가 바로 좋은 종목을 스스로 선별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개인이 수많은 기업을 다 분석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하죠. 최소한 내가 투자하려는 회사가 뭘로 돈을 벌고 실적은 어떤지,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는 알고 시작하자는 거죠. 네, 증권사 리포트는 전문가들이 분석해 놓은 훌륭한 출발점이죠.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함정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함정이요? 리포트는 종종 매수 의견에 치우쳐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정보는 목표 주가 10만 원이라는 그 숫자 자체가 아니에요. 그 목표 주가를 산출해낸 가정들에 있습니다. 아, 그 근거가 되는 가정이요? 네. 예를 들어 내년 반도체 시장이 30% 성장할 것이다라는 가정이 과연 합리적인지 청취자님께서 스스로 한번 판단해보는 과정? 그게 리포트를 120% 활용하는 비결입니다. 와, 그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리포트를 정답지가 아니라 참고서로 활용하라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략이 바로 그 삼성전자 사례의 교훈과 직결됩니다. 바로 주가의 위치를 파악하라는 건데요. 리포트에서 아무리 좋다고 해도 이미 주가가 역사적 최고점 근처에 있다면 일단 경계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앞서 말한 좋은 가격에 사는 문제입니다. 주식은 미인대회와 같아서 내가 보기에 아무리 예뻐도, 즉 좋은 회사여도 이미 모든 사람이 예쁘다고 인정해서 몸값이 천정부지로 솟아있다면 거기서 더 오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작은 흠결 하나에 실망 매물이 쏟아져 나올 위험이 크죠. 현재 주가가 시장의 기대감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 즉 어깨인지 무릎인지 가늠해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파악했다면 이제 실제 매매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자료에서 가장 강조하는 첫 번째 실행 원칙이 바로 분할 매수더군요. 아, 네. 한 번에 모든 자금을 투입하는 몰빵은 절대 금물이라고요. 이건 심리적 안정감을 위한 아주 중요한 장치입니다. 가령 1,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면 이걸 한 번에 다 사는 게 아니라 현재 가격에서 한 번, 여기서 10% 하락하면 또 한 번, 20% 하락하면 마지막으로 한 번,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짜두는 거죠. 아, 계획을 세워두는 거군요. 네, 이렇게 되면 예상과 달리 주가가 하락했을 때 공포에 떠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계획대로 더 싸게 살 기회가 왔네 라고 생각의 전환이 가능해집니다. 불확실성을 내 편으로 만드는 아주 현명한 전략이에요. 계획의 두 번째 요소는 손절매 원칙을 미리 정하는 겁니다. 사실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손절이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아프죠. 하지만 자료에서는 아무리 좋게 본 주식이라도 예상치 못한 악재로 하락 추세로 전환되면 언젠간 오르겠지라는 막연한 희망으로 버티는 게 가장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손절매는 손실을 확정짓는 행위가 아니고요. 더 큰 손실을 막는 위험 관리의 핵심입니다.
위험 관리. 네, 작은 수술로 끝낼 수 있는 병을 무서워서 병원에 안 가고 버티다가 나중에 더 큰 수술을 하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죠. 그래서 매수하기 전에 미리 마이너스 15%가 되면 이유를 불문하고 기계적으로 매도한다와 같은 자신만의 원칙을 정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감정이 개입할 여지를 없애는 거죠. 마지막 원칙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격언이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분산 투자. 네, 바로 분산 투자입니다. 그런데 자료에서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게 아주 날카로웠어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서너 개의 각기 다른 잡주를 사놓고는 스스로 분산 투자를 잘하고 있다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건 위험 분산이 아니라 위험 수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위험 수집이요? 하하. 네, 근본이 부실한 종목 여러 개는 시장이 안 좋아지면 순서의 차이만 있을 뿐 다 같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진짜 분산 투자는 예를 들어 경기에 민감한 반도체 주식 하나,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통신주 하나, 그리고 내수 중심의 소비재 주식 하나를 담는 식으로. 아, 산업군을 나누는 거군요. 맞습니다. 서로 다른 경제 사이클에 영향을 받는 산업군을 섞는 겁니다. 그래야 한쪽 업종이 휘청일 때 다른 쪽이 포트폴리오의 균형을 잡아줄 수 있죠. 이렇게 전략들을 하나씩 뜯어보니까 결국 앞서 말했던 그 실패의 원인들, 즉 오답노트를 정확히 반대로 실행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미리 세운 구체적인 매매 계획은 삼성전자나 에코프로 사례에서 본 뇌동 매매의 유혹을 이겨낼 방패가 되어주고요. 네. 증권사 리포트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습관은 뜬 소문에 의존하는 투자를 막아줍니다. 그리고 분할 매수와 분산 투자는 우리가 결코 예측할 수 없는 시장의 변덕스러움에 가장 효과적인 보험이 되는 셈이죠. 결국 삼성전자 같은 우량주를 사고도 손실을 보는 이유는 종목이 나빠서가 아니라 이런 계획의 부재 때문이라는 것이 이 자료들의 최종 결론입니다. 오늘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깊이 들여다보니까 결국 주식시장에서 꾸준히 살아남는 비결은 무슨 숨겨진 대박 종목을 찾아내는 마법 같은 능력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죠. 오히려 감정을 통제하고 스스로 세운 원칙을 지키는 좀 지루하고 재미없는 규율에 훨씬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을 얼마에 어떻게 나눠서 살 건지, 그리고 만약 내 생각이 틀렸을 경우 얼마의 손실을 감수하고 나올 것인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미리 준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꾸준한 수익으로 가는 왕도라고 자료는 말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의 불확실성을 인정하고 그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실용적인 지혜가 담겨 있었죠. 여기서 청취자분께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오늘 우리가 다룬 자료들은 주로 어떻게 매수하고 손실을 관리할 것인가에 집중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계획대로 투자가 성공해서 만족스러운 수익이 났을 때 나는 어떻게 매도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가지고 계신가요? 더 오를 것이라는 탐욕에 빠져서 수익 실현 시점을 놓치지 않고 이 정도면 만족한다고 스스로 정한 원칙에 따라 이익을 확정할 수 있는 자신만의 기준은 무엇인지 고민해 보시는 것. 그것이 아마 성공적인 투자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 아닐까 싶습니다.